처음에 가입을 할 때 보험 설계사가 하는 말 다 믿지 마세요, 절대로. 오늘은 가입을 하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완전 다른 보험인 경우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랑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했던 사안 중에 하나는 그 당사자분이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분은 어떤 생각으로 가입하셨냐면은 원금이 보장이 되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설명도 이제 그렇게 듣고 보험 설계사한테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가입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원금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보험인데다가 사망을 해야지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성격의 보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굉장히 젊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하기까지는 몇십 년이 있어야지 될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 상황이었고, 매달 내는 보험료 자체도 100만 원 뭐 이런 선이었어요. 근데 그 보험이 하나가 아니라 또 여러 개를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보험금을 몇 년 동안 내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해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가입을 해서 계속 보험을 냈던 그 보험이 처음에 내가 그런 줄 알고 가입한 거랑 완전 다른 보험인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보험료를 이제 취소를 하고 반환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원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되셨어요. 잘 안 되셨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세요. 이분도 설계사분이 약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분이었어요. 그냥 알고 지내던 분이 아니라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옆 가게 사장님이셨어요, 그 보험 설계사분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매일 보던 사이였고, 매일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뭐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 설계사가 하는 말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보험을 원한다 라고 우리 설명을 했을 때, 설계사분이 이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의심 1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약서, 뭐 상품 설명서 이런 거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이 사례에서는 설계사분이 그냥 다 서명도 하고 체크도 하고 다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설계사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다 똑같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보험사에서 전화 올 거다, 이제 해피콜 올 거다, 그럴 때 설명 다 들었냐, 뭐 이거 원금 보장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다 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 보험이 가입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키는 대로 내라고 대답도 다 해서 보험 가입이 됐고, 뭐 수백만 원씩 몇 년을 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속았다는 거를 아시고 나서 그 설계사한테 당연히 찾아가서 막 항의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설계사는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게다가 또 가까이 살고 지내고 하니까 일단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하고, 사실 확인서도 막 써줬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을 유도를 했다, 시켰다, 이렇게 사실 확인서도 몇 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나중에 보험사에 클레임이 들어가면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내부 조사를 하거든요. 이 보험의 가입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설계사한테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시키는데, 이 설계사분이 보험사에는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설명을 해서 가입을 시켰는데 이 피보험자가 지금 와서 딴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소송을 했고 증인신문까지 했는데,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사실과 다르게 이제 증언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다퉜고, 그 부분이 이 증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점에 굉장히 강력하게 선배님 여러 번 나가 주장을 했는데, 판결 선고일도 되게 이례적으로 2번인가 3번이 연기될 정도로 좀 판단이 쉽게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저희한테 이제 불리한 그 판결이 나오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판결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보험 설계사가 하는 말 다 믿지 마세요, 절대로. 그 보험에 가입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 서류들을 꼭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잘 보시고요. 되게 어려운 말로 많이 써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사안과 같이 원금 보장, 저축성, 내가 원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에 굉장히 크고 굵은 글씨로 써 있어요. 이 사안에서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엄청 크게 써 있었어요. 그렇게 써있는 종이가 굉장히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좀 나이 드시고 뭐 봐도 잘 모르겠고 하시니까 그냥 다들 넘기시는데, 내가 아직 보험에 가입하기 전이다 그러면 그거는 꼭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보험사에서 나중에 또 해피콜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그걸 똑같이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원금 보장되지 않는 보험인 거 아시지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입하려는 보험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맞게 설명을 하는 건지, 내가 잘 알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해서 생돈이 나가는 일은 없죠. 근데 이미 내가 가입을 해버렸다, 지금 이미 내가 찾아보니까 나 원금 보장되는 보험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원금 보장 안 됩니다, 대문짝만 이렇게 써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설계사 이제 찾아가셔서 일단 최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저희가 선고가 좀 안 좋게 나왔던 이 사건의 가장 큰 안타까웠던 점은 녹취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그 설계사랑 처음에 대화를 했을 때 사실 확인서뿐만 아니라 녹취나 이런 게
게 좀 더 풍부하게 증거가 있었다면은 그 사람이 법정에 와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을 했었어도 저희가 그거를 분명히 더 많이 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가 있었죠. 우리랑 얘기했을 때 분명히 몇 날 며칠 날 이런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하고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언이 바뀌었다,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사안에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판사님도 굉장히 고심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증인의 말을 그냥 다 믿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렇다고 또 아니기도 애매해서 그래서 좀 되게 이례적으로 판결 선고일이 여러 번 미뤄졌었거든요. 좀 좋지 않은 결과이긴 하지만 이 결과를 좀 발판 삼아서 여러분한테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기 전이라면 이 보험이 내가 의도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 한번 꼭 확인 꼭 하시고요. 두 번째, 이미 가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생각한 보험이 아니더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증거 싸움입니다. 설계사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증거 확보하셔가지고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게 추가 보험료 더 이상 돈 안 나가고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